안녕하세요. 코리아로입니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식물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탄소, 수소, 산소는 자연으로부터 얻는데요. 즉 물을 흡수할 때 공기와 햇빛을 이용한 광합성을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 관리와 일조량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부터 각종 미량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리는 토양에 양분을 공급할 때 질소, 인산, 가리 위주로 시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칼슘은 토양 산도 개량을 하기 위한 석회질 비료 사용 시 공급이 되고, 또 고토와 유황은 복합 비료를 사용하실 때 일부 보충이 됩니다. 하지만 미량 요소는 붕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경 써서 보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미량 요소는 식물에게 조금만 있어도 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햇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고,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잎, 줄기, 열매, 뿌리 발달을 위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합성할 때 반드시 효소 반응이 필요한데요. 이 효소 반응에 관여하고 또 효소의 구성물질이 되는 게 바로 각종 미량 요소입니다. 필수 미량 요소의 역할입니다. 즉 뿌리부터 줄기, 잎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량 요소가 필요한데, 그리고 이제 단순히 생육뿐만 아니고 수확물의 저장성이나 당도, 때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미량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미량 요소는 조금만 필요하고 토양에 그 정도는 다 존재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따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연, 구리는 퇴비에 함유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토양은 철, 망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토양의 붕사를 이용해서 붕소 정도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미량 요소는 따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각종 미량 요소 결핍 증상은 발생하고 있으며 수확량과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사진처럼 결핍 증상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면 미량 요소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심한 생육부진에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감소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바로 미량 요소의 잠재적 결핍입니다. 이 미량 요소 공급이 부족하지만 결핍 증상이 눈에 확인되지 않는 정도인데요. 하지만 생육이 부진해지고 결핍 정도에 따라서 수확량과 품질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엄청 중요하다고 공부하다 보니까 미네랄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량 요소하고 미네랄. 예. 예. 그러니까 제품을 찾다 보니까 이제 하이그린. 하이그린. 예. 예. 하이그린을 찾아서 이렇게 뿌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저기 시작한 지는 저기 4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하이그린. 뿌리는 건 4월 달에 들어갔는데 그때 너무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솔직히. 너무 안 커서. 그때부터 이제 하이그린을 한번 적용해보자. 뿌렸는데 이게 그때 비 오고 나서 2, 3일 있다가 갑자기 그 시퍼랑해지면서 크는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크기 시작하더만 계속 쭉쭉쭉쭉 큰 거예요. 방금 보신 영상은 기존 관행대로 퇴비와 복합 비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해마다 농사가 잘 되지 않던 상황에서 하이그린으로 미량 요소를 보충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된 사례인데요. 이 토양 자체에 미량 요소가 있고 퇴비에도 함유되어 있는데 왜 미량 요소 결핍이 발생되고 생육이 잘 되지 않을까요? 우선 미량 요소는 기본적으로 칼슘, 인산 같은 성분처럼 토양에서 흡수가 어려운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건조하거나 과습될 때, 뿌리가 좋지 않을 때, 유기물을 공급하지 않고 연작을 할 때 다른 성분들도 흡수가 불량한 것처럼 미량 요소도 흡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양 산도가 높을 때와 양분의 불균형으로 이 미량 요소가 결핍되기도 하는데요. 질소, 인산, 가리 등 식물이 많이 요구하는 다량 원소의 경우 대부분 토양 산도가 6 이상 되어야 흡수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토양 산도를 6 이상으로 개량시키는데, 하지만 철, 망간, 아연 등의 미량 요소는 토양 산도가 6 이하인 산성 토양에서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토양 산도의 영향을 덜 받는 미량 요소의 보충이 필요하고요. 좋은 흙의 양분 비율입니다. 물론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토양의 양분 비율을 볼 때 다량 원소를 100이라고 한다면 차량 원소는 10, 미량 원소는 1의 비율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퇴비, 유박, 비료를 사용하고 미량 요소는 추가로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질소, 인산, 가리의 비율은 높고 상대적으로 다른 성분과 미량 요소의 비율은 낮기 때문에 양분의 불균형이 오고 미량 요소가 결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량 요소의 결핍은 병 발생이 증가될 수도 있는데요. 식물에게는 병원균에 의해 피해를 보는 병리장애와
영양분 부족에 의한 생리장애가 발생합니다. 농사를 짓다가 양분이 부족해서 수세가 떨어지면 각종 병 발생이 심해지고 또 약을 해도 방제가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키우면 병 발생이 적고 또 병이 걸리더라도 방제가 잘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물론 식물이 병에 걸리는 것은 병원균에 의한 것이지만 어떤 성분이 부족해져서 생리장애가 발생하면 연약하게 자라면서 이 병원균 침투가 쉬워져서 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하게 키워야 내병성이 강화되는 것인데요. 이 칼슘뿐만 아니라 이 미락요소의 경우에도 식물의 생체 대사에서 효소작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미락요소가 부족해지면 생육이 부진해지고 또 내병성이 약해져서 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코리아그로에서는 하이그린으로 토양의 미락요소 보충을 권장드리는데요. 이 흡수력이 우수한 모든 필수 미락요소를 함유하고 있고 또 알려진 대로 단순히 미락요소제뿐만 아니라 높은 함량의 마그네슘, 유황, 규산까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 생육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이그린은 미락요소 공급뿐만 아니라 토양 계량제로도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 인산, 가리 위주 시비로 미락요소는 물론 마그네슘, 유황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져서 양분 불균형으로 생육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하이그린은 마그네슘, 유황 그리고 각종 미락요소를 추가로 보충하기 때문에 이 양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품질이 좋은 작물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미락요소의 비율을 직접 분석하고 또 그 비율대로 성분을 그대로 함유시켰기 때문에 이 양분을 균형화시키는 데 더욱 유리하고요. 토양에는 물에 녹지 않아서 흡수하기 어려운 성분이 있습니다. 특히 칼슘과 인산이 대표적인데요. 이 인산과 칼슘은 식물이 많이 흡수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면서 뿌리 생육이 불량해지고 전체적인 생육 분량의 내병성까지 떨어져서 병 발생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산, 칼슘은 다른 성분과 결합해서 불용화되기가 쉽고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용성 형태로 토양에 공급되는데 이 물에 녹여서 식물이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 스스로 뿌리에서 산을 분비해서 녹여 먹어야 하는데요. 하이그린은 마그네슘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뿌리에서 산의 분비량을 늘려서 불용화된 양분의 흡수를 늘려주고 또 규산의 공급으로 인산의 불용화를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인산과 칼슘의 흡수력을 증가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공급량이 늘어날 때마다 뿌리에서 구연산 방출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준 그래프인데요. 즉 토양에 집적된 불용화된 양분을 과용화시킴으로써 토양을 개량시켜주는 것입니다. 식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광합성일 것입니다. 하이그린은 광합성 향상을 위한 양분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광합성은 물론 적정 기온과 충분한 일조량이 필요하지만 이 광합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엽록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이그린은 엽록소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마그네슘과 각종 미락요소를 공급 보충함으로써 광합성을 향상시켜줍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채관을 통해서 다른 잎, 줄기, 뿌리, 열매로 이동시키는데 이때 마그네슘이 있어야 이동이 잘 되는데요. 이때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체내 양분 이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이그린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면 체내 양분 이동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뿌리, 열매의 성장이 더 잘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하이그린은 뿌리 발달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실제로 장마철 과습으로 뿌리가 손상될 때 관주를 못해서 밝은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이그린을 추비로 해서 뿌리를 회복시키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분을 뿌리로 잘 이동시켜주고요. 그리고 인산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또 미락요소를 보충함으로써 효소작용을 원활히 해서 뿌리를 잘 발달하게 합니다. 하이그린은 빈틈없는 미락요소 공급과 근산 증가로 인산,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또 최근 수도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물에 이용되고 있는 규산까지 공급해서 이 내병성을 아주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병 발생 그리고 방제 횟수를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싹이 틀리잖아. 얘네 왜 뿌리셨어? 하이그린 주내고 여기 하이그린 뿌린 거고 저기 안 준 거. 저기 안 준 거고. 더덕치다 남은 거 뿌린 거잖아 이게. 봐도 틀리잖아, 그지? 봐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 병에 대한 그게 좀 부담이 좀 덜해. 원래 이때는 막 걱정돼가지고 한 15일마다 계속 약을 쳐야 되는데 예. 그런 부담도 덜어지지. 약도 그럼 기존보다 좀 적게 치세요? 네, 거의 안 쳤어요. 약 지금 3번 차 그 정도 했어요.
기존에는 얼마나 하셨는데요?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5일, 일주일 간격으로 하다시피 했어요. 약을요? 예, 예. 지금 3번밖에 안 하셨다는 예, 거죠? 예. 지금까지 하이그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빈틈없는 미락요소 공급과 그리고 마그네슘, 유황, 규산의 보충으로 효소작용과 강합성을 향상시키고 또 강합성으로 생성된 양분을 각 체내로 잘 이동시켜주기 때문에 뿌리가 잘 발달하고 또 뿌리가 발달되면서 양분 흡수가 잘 되면서 생육 증진과 수확물의 품질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동안 퇴비, 유박, 복합비료 등 질소 인상 가리 위주의 시비에서 마그네슘, 유황, 각종 미락 요소를 추가로 보충해서 이 기존과 다른 농사를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